네, 첫 번째는 바로 그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강수 시장 2심이 열렸죠. 네네.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됐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 가까스로 세이프했다. 그러니까요. 네, 벌금 100만 원만 받았어도 네네. 시장직을 잃을 위기였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항소심 벌어졌습니다. 바로 오늘 녹음하고 있는 21일이었죠. 역시 1심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네. 재판부는 1심과 거의 같은 논리로 판결을 했더라고요. 네. 한마디로 이겁니다.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충분히 선관위 또 안내를 했고 그렇긴 한데 유죄는 맞다 그래서 유죄는 맞는데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다. 아,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자 그렇죠. 한 건 아니다. 네, 서민 이미지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본인 재산 내역을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뭐 하여간 그것도 잘못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와중에 이게 벌어진 거고 내가 막 정말 계획적으로 재산을 이렇게 축소 신고를 해가지고 서민처럼 보여가지고 내가 당선되게 하겠다. 이런 의도까지는 아니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1심과 거의 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표 차이가 났다는 거죠. 구자 후보와 초박빙 접전이었다면 모를까. 마치 좀 표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기각을 한 셈인데 항소를 둘 다. 근데 이제 검찰이 주장했던 게 이제 그거 있었잖아요. 전파성에 대해서 가중 요소를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원강수 시장의 배우자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생활고를 호소한 대목이라든지 또 뭔가 선관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재산이 널리 전파된 점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된다 했는데 그것 역시도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논리였어요. 네네. 1심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네, 1심과 거의 뭐 크게 다르지 똑같다. 않은. 네. 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주장했던 그 전파성이 가중 요소가 되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2심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이날 이제 듣긴 했는데 네네. 이 판사님 목소리가 그렇게 잘 들리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네네. 뭐 당장 이제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들은 대로만 말씀드리면 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선관위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된 것도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원강수 시장 후보자의 그 내용만 공개된 게 아니라 모두가 공개됐기 때문에 딱 집중이 딱 전파됐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또 선관위가 통상적으로 그건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강수 후보가 뭐 자신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했으면은 전파성의 의도가 훨씬 강했다고 볼 수 있지만 가령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SNS를 통해서 저는 어렵게 그러니까요. 잘했으며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했기 때문에 가중이 됐겠지만은 이 선관위를 통한 건 아니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뭐 제가 SNS 예시를 든 거는 제가 드는 겁니다. 네네네네. 그 판사가 한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아마 가중 요소 검찰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검찰이 뭐 라디오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크게 이게 영향을 엄청나게 줬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쭉 나오니까 제가 이제 검사 표정을 봤어요. 네네. 네. 검사가 하늘을 봤다가 다시 땅을 봤다가 이거 또 졌구나. 약간 이런 느낌. 네. 왜냐하면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그 앞선 재판들도 줄줄이 뭔가 감형이 됐단 말이에요. 검사가 그때부터 표정이 막 답답해요. 막 판사를 쳐다봤다가 막 다시 서류를 뒤적였다가 하늘을 봤다가 막 아주 피곤해 보였거든요. 네. 특히 요 검사가 이번 재판에서 또 특이했던 게 그 1심 검사가 2심까지 이어졌던 거잖아요. 그렇죠. 공판까지 맡게 됐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쨌든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검사 입장에서도 좀 아쉽게 되지 않았나 그런 싶은 생각도 듭니다. 원강수 시장은 항소심 선거 후에 짧게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고 저희도 이제 라이브로 보여드리긴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애정을 쏟아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시정에 온 힘을 다하고 선거 사무도 더욱 사려 깊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감사하답니다. 일할 기회를 주셔서. 네, 아니 뭐 이거 모르겠어요. 좀 그렇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선거 사무도 더욱 사려 깊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는 이 다음에 이제 그렇죠. 또 뭐 나오시겠죠. 네. 하여간 뭐 상고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더라도 사실 2심까지 이렇게 나왔으면은 맞아요. 우리가 잠깐 토막 법률 상식 해보면 1, 2심을 우리가 사실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증거를 이용해서 우리 흔히 생각하는 재판이죠. 이 증거를 채택해서 이 증거가 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 다 판단해서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게 다 사실심이고 법률심, 대법원은 법률심만 합니다. 증거를 새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됐냐 이 사람의 혐의에 맞춰서 그것만 판단하기 때문에 법이 잘못 적용되지 않은 이상은 뒤집힐 일이 없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2심까지 이렇게 된 마당에 대법원도 그대로 뭐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 네. 보이죠.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1, 2심이 어쨌든 막 논리가 많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슷한 맥락에 비슷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다 바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검찰이 사실 좀 가까스로 낸 면도 있어요. 2심 항소심도 새로운 증거를 냈다기보다는 네네. 사실 1심 때 한 건데 더 강조한 느낌인 거죠. 그쵸. 전파성이 더 강했다. 네네. 이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법까지 가면 더 할 것도 없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이대로가 아마 최대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간 원광수 시장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니까 네네. 물론 2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애당초 거의 드물긴 해요. 그러나 혹시 몰라서 좀 전전긍긍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법 리스크랄까요? 이런 게 좀 해소된 측면은 있다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게 마치 요 판결을 통해서 물론 시장직은 유지가 됐지만 어쨌든 이게 마치 무죄인 것처럼 또 반응해서는 또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원광수 시장도 밝혔듯이 이런 것들은 더욱 사려 깊게 챙기겠다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이거는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또 유죄죠. 2심도.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원광수 시장도 좀 오늘 담담한 표정으로 물론 측근들도 오늘 좀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나 좀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는 듯이 보였다. 네. 제가 재판 이 선고 내리자마자 이제 표정들을 쫙 스캔해봤는데 비교적 좀 차분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1심 때 또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웃음을 보였다. 그러니까요. 원광수 시장이. 네네. 그 지적을 아마 의식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하여간 뭐 공직사회도 아마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이런 표현 너무 옛날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영이 안 선다, 기강이 안 선다, 뭔가 이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이거 혹시 모르니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맞아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는 그렇죠. 마음에 사업 추진도 조금 이게 추진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원광수 시정이 좀 더 추진력을 받지 않을까. 이미 지금도 상당히 불도저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더 추진력을 받는다면 얼마나 더 가실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법원을 나오는데 말이죠. 갑자기 춘천에 그 조금씩 내리던 빗방울이 좀 굵게 내리기 시작했다. 아하. 그리고 원주에 도착하니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우리 원주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원주 저도 약간 그때쯤에 슈아가 차에서 이제 낮잠을 자가지고 드라이브를 좀 다녀왔어요. 또 오랜만에 다녔군요. 네, 근데 드라이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원주에 올수록 빗방울이 굵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춘천에서 몰고 온 그런 거였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여간 원광수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 선출직 5명 걸려있다고 제가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네네. 일단 1명 원광수 통과. 그 다음 3명 같은 혐의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대통령 선거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원재용 하석균 도의원과 박한근 시의원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죠. 3명 모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심도 당선 무효 아니겠네요.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경돼 기사 회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이분들 중에는 이렇게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무효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예상을 했는데 한 명이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렇군요. 3명은 깜풍인 것 같아요. 같이 가야 된다. 뭐 몰라요. 뭐 그런가 봐. 자, 원재용 도의원은 1심 150만 원이었는데요. 2심에서는 90만 원으로 가까스로 이제 상한선을 이제 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하석균 도의원 130만 원 1심 나왔는데 2심에서 80만 원. 박한근 시의원 110만 원 나왔는데 7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네네. 판사가 뭐 마치 맞춰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987로 왜 감경해줬냐?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선거 운동이 소극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선거 운동을 해 구성원들의 존재가 알려지기 힘들었을 것이라면서 주민자치위원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민자치위원인데 이 사람 좀 뽑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신분을 내세우진 않았다. 뭔가를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담한 측면도 좀 참작을 했다. 근데 사실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감경을 해줄 수가 있는 건지.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주민자치위 신분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네, 정당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당 활동이 막 물론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정당의 그 방향에 따라서 참여해야 될 순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굳이 겸직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바닥 민심을 다지는 정치인으로서의 그것은 이용을 하면서 또 공천을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동원이 됐습니다라고 항변을 하는 것은 그 자기 좋은 거는 다 취한 것을 법원이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해주는 꼴이 되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감경이 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 정당 가입하고 선거운동하는 거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법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럼 법을 바꾸면 돼요. 맞아요. 근데 현행 법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 내에서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이 입법 취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감경이 과연 옳은 감경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 판사의 그 판결문 읽어 내리는 거를 들으면서도 좀 의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이것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처벌은 가능하지 않은 셈이 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사실 저도 이건 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에요. 물론 원광수 시장은 뭐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했지만 이 사람들도 유지될 거라고 저는 봤는데 오히려 뒤집혀 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주목을 받았던 거는 박한근 시의원이죠. 이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내년 총선에서 이제 재선거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재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긴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할 때는 중선거 구조로 가잖아요. 아마 1, 2, 3등까지 뽑힌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재선거는 소선거 구조일 거예요. 1등만 뽑힌 거.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원주의 이 정치 지형상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이 한성 들고 국민의힘이 한 수 줄면 지금 13대 11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12대 12. 동률이 여야 거죠? 동수다. 여야 동수면 법안은 부결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금 아주 엄청 벼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뭐 난리 나겠죠 시의회가. 그래서 아주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웠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는데 이른바 헝의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상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현재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어쨌든 이 세 분은 기사회생에서 나가는 길에 전 봤습니다. 세 명이 아주 와락 끌어안더라고요. 서로 약간 뭐 이렇게 와 하지 못하고 법정 아닙니까? 와락 와락 소리가 아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깐부로 아주 드라마. 그러니까 마음에 아주 그냥 이런 좀 동질감이 많이 생기셨나 봐요. 그렇겠죠. 같이 법정 아무래도 싸움을 하시면서 약간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네. 자 어쨌든 또 한 분 계시죠. 이제 마지막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심영미 시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 받았는데 뭐 이 판사가 그대로 했으니까요. 역시 2심도 같은 형량인 벌금 80만 원 받아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한마디로 5명 모두 직위 유지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원주시는 총선이 열릴 때 재선거는 아마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투표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으실 것 같네요. 어려움을 좀 겪어도 괜찮았을 텐데 좀 아쉬움도 있고 마무리 국면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5명에게 직위 유지형을 선고한 재판부는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 김형진 부장판사입니다.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게 특징이 아닌가. 저는 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원래 다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신기한 법정 경험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신기하면서도 뻔한 이 판결까지 지켜보게 됐다. 아니 어쩌면은 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상 외의 판결들도 있었던 거 섞여 있었죠. 그런데 이 허무한 마음은 뭘까요? 뭔가 좀 허탈하네요. 모르겠습니다.